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슈스텐코리아 회생 신청 기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잣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과연 시더스그룹 슈스텐코리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댓글 이제는 거의 안 달립니다. 드디어 바퀴벌레들이 다 박멸이 된 이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어떤 바퀴벌레가 또 나타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에이스, 당신들도 사기에 가담 중이라는 것을 모르나요? 징그러운 인간들, 시더스를 죽이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나이 처먹고 뭘 하는지 우리 정호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호야. 도대체 내가 무슨 사기에 가담을 해. 그럼 고소하면 되잖아. 고소해가지고 나 깜빵 좀 보내줘라 제발. 제가 수없이 얘기했고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 수없이 부르짖었어요. 다단계로 가든지. 여긴 다단계가 아니라고. 플랫폼에서 하란 말이에요. 플랫폼. 아무튼 정호씨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자각도 하고 말이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한 분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4월 7일자 방송 배당금 1018억을 배당받았다는 사실에 아님에 사실인 양 방송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1018억은 2023년도 슈스템 FSD의 매출액이고 그리고 다른 원가 관리비를 제외한 회사 이득은 1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시에 100억 원으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배당 금액은 당의 법인의 주주 명부 및 지분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별 배당액은 배당총액 그리고 주식 지분으로 이땡땡 회장이 19억 2천억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들 땡땡땡이 12억이 계산되어서 배당 소득세 납부 후 수령을 할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뭐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기본적인 도의,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여기다 납부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나중에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냥 개소리 시전하고 하면서 나 몰라라 배째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바람직한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당시에 얘기했던 그 또 글을 그대로 그 토대로 얘기를 한 것이지 뭐 사기인 것 마냥 사실인 것 마냥 방송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올바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치 회장 이땡땡 그리고 주주 이땡땡이 배당소득은 법에도 없는 것을 회장 자의에 의해 가져간 거냐 방송을 하는 건 법을 모르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을 잘 아는 것처럼 본인만의 이상한 논리로 우매한 대중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선생님은 뭐 곡해하여 표에도 분명히 29억 2천만 원이 24년 4월에 뭐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1018억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양 뭐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확인 없이 화면에 제목 금액만 보고 방송을 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게 뭐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정을 아예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인정을 하기 위해서 정정 방송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팬덤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고액 변호사비 논란, 슈스텐코리아 회생 신청 기각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1조 원대 다단계 혐의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슈스텐코리아가 빚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기각이 됐대요. 여러분 봐봐요. 빚을 갚지 못했대요. 이제 조졌습니다. 왜? 여러분들 돌려줄 돈도 없는데 이제 회생 신청까지 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회생 신청을 기각을 했고 회생 신청을 할 정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2월 23일에 회생 신청을 하면서 신청 이후로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 야, 진짜 개쓰레기 같은 짐승 같은 벌레 같은 인간 말종 같은 이런 인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구체적인 경영 재무 상태나 회생에 이르기까지 이사의 결의서 등을 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빠진 정보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18일 2주 더 기간을 달라 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기간 연장에도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더 이상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이건 그냥 노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신청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채무를 갚거나 갚을 수 없거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채무 상태일 때 신청할 수가 있는데 회생 계획을 수립해서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원상회복을 이끌어내게 한 제도인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의 업무 현황과 조직 그리고 최근 3년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포함한 자산의 부채 상황 이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서류가 있을 리가 있냐 이제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개판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경영을 했는데 이런 경영을 한 거에 비해서 뭡니까? 돈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데 회생 신청을 한다고 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비겁한 쓰레기 회사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돈 줄 거 있다고 그렇게 깐족대고 까불더니 지금 보니까 저런 빚 갚을 능력조차 없으면서 변제 능력조차 없다고 회생 신청을 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짐승 같은 슈제리들을 운영하는 거겠죠. 나쁜 놈들이에요. 자, 도둑놈한테 네 도둑질 했냐 안 했냐 물어봐라. 도둑질 했다고 하는지. 피해자들이 이렇게 피눈물로 흘리고 있는데 다단계 아니고 폰지 사기가 아니라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대한민국 판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였던가?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였더냐?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였더냐? 대한민국 김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였더냐? 그쵸? 대한민국 3일 회계법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였더냐?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든 진실을 밝혀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답이다. 휴스텐 가입한 피해자분들 모든 분들이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신 차려라. 모든 것은 작은 욕심에서 이렇게 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냐. 선택을 잘못한 내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이런 부류의 사기꾼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최선책이다. 모든 것이 내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니 버릴 것은 버리고 최소한의 것이나마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아직도 시더스의 기대에 희망을 거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달콤한 사탕의 이빨은 다 썩어나간 것이다. 임플란트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폼장 사기꾼들이 없어지는 날까지 다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실창에 다 가둬버립시다. 라고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 마지막 내용이긴 한데 자, 프로모션 대상자 실태 파악 조사서를 제출한 팬덤들부터 빠른 시일 안에 퍼센트를 지급한다. 프로모션 참여자, 전액 미회수 회원, 20% 미만 회수 회원, 가맹점 등 이제 균형 분배라고 했는데 가맹점 10% 준다고 했죠. 이렇게 말장난해서 빚 부채 신청까지 하고 부채에 대해서 갚지 못한다. 이렇게 파산 회생 신청 이딴 것까지 하면서 이 개자식들이 돈을 언제 돌려준다는 겁니까? 진짜 한마디로 하면 쉽새끼입니다. 쉽새끼. 진짜 몽둥이 가져가서 그냥 10대만 때려야 되고 그 백향목 있죠. 제가 백향목이라는 거 그거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냥 100대만 그냥 두드러 패고 이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진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득 본 사람들은 저 개자식들은 지금 딴 데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행세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조만간 몽둥이 하나 가져가서 개패듯 패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은 회장이 출소하는 날 이제는 이상은이라고 불러야겠죠. 이상은이 출소하는 날 이 백창목 가져가서 준비하고 계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깜빵에서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결과가 언젠가 나오겠죠. 저는 다음 달 그 다음 달쯤이면 1심 결과가 나오고 2심 3심 한 3년 걸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어쨌든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이번 시간은 회생 신청 기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